대기업 출신도 결국 이 꼴? 은퇴 후 추락한 중장년의 씁쓸한 현실. 퇴직하고 나면 좀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낸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일까요? 정년이 가까워지면 이제 나도 좀 편히 살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연금은 아직 안 나오고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없고 어느새 우리의 멘탈은 무너지고 통장 잔고는 점점 말라갑니다. 그 결과 중장년층이 퇴직 후 빈곤의 문턱에 서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빈곤층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5060세대 중장년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례 1. 30년 대기업 근속 후 편의점 야간 알바. 김모 씨 62세는 대기업 기술직으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정년 퇴직 당시 그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죠. 그래도 대기업은 퇴직금도 많고 연금도 잘 나오니까 걱정 없겠다는 말을 들으며 퇴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더라고요. 애들 결혼에 생활비에 의료비까지 연금은 65세부터라서 3년은 통장을 계속 깎아 먹었어요. 결국 김 씨는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돈이 필요했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출신이라 해도 퇴직 후 계획 없이 지내다 보면 얼마 안 가 생활고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례 2 부장까지 했지만 이젠 일용직. 정모 씨 58세는 한 중견기업에서 부장 직책까지 올랐습니다. 영업력도 좋고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는 리더였죠.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고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야지 하고 퇴사했죠. 근데 몇 달 쉬다 보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돈은 줄고 시간은 남고. 그는 구직 사이트에 수십 곳 이력서를 냈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58세라는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꺼웠죠. 결국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부장까지 했던 내가 지금은 막노동이라니 자존심? 그런 거 사치예요. 사례 3 퇴직 후 유튜버 도전 작지만 확실한 희망. 반면 이 모 씨 61세는 퇴직 전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30년간 대기업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관심 있던 정원 가꾸기와 블루베리 농장 운영을 틈틈이 공부했죠. 퇴직 2년 전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10건도 안 나왔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다 보니 60대 여성 팬층이 형성됐고 지금은 월 5,07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버는 돈이라 정말 소중해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퇴직 후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 세 살의 차이는 바로 준비에 있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인간관계, 정체성, 수입, 생활 리듬 모든 게 한 번에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맞닥뜨리면 누구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55세 이상 재취업자 중 60%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시급 1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에 그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5년 전부터 다음 삶을 설계하라.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수익이 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실험해 보세요. 유튜브, 블로그, 지역 강사, 작물 재배, 온라인 판매 등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소비 줄이기와 자산 재구성. 퇴직 후에도 예전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금방 통장이 마릅니다. 연금, 임대 수익, 소액 부업 등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일의 가치 재정의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에게 맞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노후가 안정적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의미를 찾을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단,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은퇴 후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도 결국 이 꼴? 은퇴 후 추락한 중장년의 씁쓸한 현실. 그 다음 이야기. 한때 우리를 부장님, 이사님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점심 식사도 후배들이 챙겨주고 무거운 짐도 누가 들어주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그 모든 게 사라진 다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이 공허함, 막막함, 그리고 현실적인 생활고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게 은퇴 후 중장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낙하하듯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1.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는 생각이 독이 된다. 대부분 퇴직을 앞두고도 뭔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기업은 40대 후반만 넘어도 서류에서 바로 컷. 기술직, 현장직, 단기 계약직 위주로만 일자리가 존재. 고용 형태도 대부분 일용직,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 특히 5060세대는 배우고 익히는 습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2030년을 한 회사에서 한 시스템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는 데에 심리적 저항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익숙한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2. 당신의 기술은 시장에서 쓸모가 있는가? 많은 중장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었는지 알아? 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과거형입니다. 이제 시장은 지금의 기술, 지금의 효율성, 지금의 수요를 원합니다. 과거의 명함보다는 지금의 실력, 과거의 직급보다는 현재의 유연성, 과거의 성과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 현실을 인정해야 방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잘 못 다룬다면 지금 당장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하나 못 올리면 유튜브나 SNS로 소소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겠죠. 3.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3가지. 소득 다각화 계획 세우기. 소득이 단절된 순간부터 불안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반드시 월 3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투리 텃밭에서 나오는 농산물 직거래. 간단한 유튜브, 블로그로 소액 수익. 동네 아파트 관리소, 경비, 시설 관리 등 고정소득. 이게 다 무슨 돈이 되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달 50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벌면 마음이 다릅니다. 그 돈이 생활을 꾸리는 힘이자 자존감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건강 유지가 곧 자산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질병 하나로 의료비가 폭증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퇴직 전부터 운동 루틴, 식단 습관, 정기 검진을 철저히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소식,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 유산소 근력 운동 병행. 특히 하체 근육은 생존력입니다. 걷는 힘이 떨어지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고립되고 우울해집니다. 인간관계 재정비. 회사와 함께 사라지는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동안 일로 이어졌던 관계들이 퇴직 후에는 연락 한 통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엔 진짜 내 곁에 남을 사람을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참여. 경제적 교류 없는 인간관계 회복. 배우자와의 소통 회복이 특히 중요. 결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도 추락한다. 중장년층의 삶은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직책은 미래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인생을 구합니다. 퇴직 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기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추락이 아닌 도약의 시간이 되길,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